저는요,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18개 상임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요. 어차피 법사위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예. 운영이라도 가져오고 차라리 법사위를 우리가 주는 대신에 11대 7이 아니라 9대 9로 가자라든지 어쨌든 뭐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던지질 않고 대통령실 전화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결국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답니다. 힘이 없어요. 네. 왜 힘이 없겠습니까? 저는 소수니까. 국민의힘이 뭐 다른 게 없다고 말씀하셨더니 앉았더니 힘이 없다는 힘이 거예요. 없어요. 결국 주목히르는 민주당한테 지금 억지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야 될 때는 그냥 맞도록 그냥 KO되도록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명분론과 실리론이 있는 것인데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7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와 명분이 오히려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민주당에서의 어떤 입법 독재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오히려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함께해 주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님, 중국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청한 국민신당 그쪽을 존중하는 바른정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도 상임위가 민주당 주도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지금 상임위 배정 자체가 지금 다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왜냐면 보이콧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강한 불만 제기를 하거든요. 다 강행을 하고 있다, 단독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당으로서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일단 뭐 쭉 위에는 3가지 사항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면 불참이에요. 일단 불참. 그냥 참석 안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의원총회를 오늘도 열고 어제도 열고 그제도 열었는데 일단 의원총회 그 모습부터 좀 여당 의원총회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직 의총을 조금 더 해서 낼 거라 이 말씀을 드리고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오만방자한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만방자 막 이런 표현까지 들어갔는데요. 박상수 위원장께요. 의총 여는 게 대책입니까? 네, 의총 여는 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보이는 거는. 네, 조금 더 저는 오늘도 지금 그 우리 처목회 같이 하는 이승환 위원장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예. 좀 우리 의원단이 좀 더 강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훨씬.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지금 뭐 상임위원회 사표 쓰는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필요하다면 예.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의미는 정말 이제 크게 보면 결국에는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사들을 탄핵하고 할 때 그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예.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뭐 지금 보면은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거든요. 그 자리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인데 제 질문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정도 결기로 거죠? 지금 민주당은 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결기로 밀고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 당도 그에 맞서는 수준의 결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의원직 총사퇴나 아. 네, 뭐 전면적인 어떤 카드를 던지면서 예. 정말 이제는 진짜 최상의 그 대결로 이제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끌고 왔어요. 이거 법사위원장을 가지겠다. 예. 그리고 당원 당규 이렇게 바꾸겠다. 그리고 탄핵 끊임없이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그 탄핵의 끝에서는 누구의 탄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 사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때 김도읍 의원이 예.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랑 검사 탄핵할 때 그때 그 탄핵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제대로 역할 못한다고 진보당 쪽에서 법사위원장 교체하라는 성명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법사위원장을 지금 예.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만 양보한다면 나머지는 다 저기 하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또 들어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민주당은 진짜 사생결단입니다. 제가 이 민주당의 아까 김영진 의원님 같은 분들만 예. 충분했으면 정말 민주당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얼마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진짜 이재명과 결별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무리수 안 둬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결별을 못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도 좀 더 그러한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하는 민주당에 밀리지 않는 그러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총사퇴를 걸어라 약간 이런 말씀을 딱 중간에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뭐 의원총회 열고요, 뭐 피켓시도 하고 그러는데 딱히 뭐 막을 뻐거라 대책이거나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적 계속 받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그제 의총, 어제 의총, 오늘 의총, 의총을 했는데 뭐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뭘 결의했다, 뭘 하겠다는 안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뭐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7개 상임위가 남았는데 그저거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개는 민주당 갔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쪽, 바른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 항복하고 가는 거다.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약간 이렇게 가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자 그럼요. 약간 온건파라고 할까요? 온건파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오죽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남자 추미애라고 합니다. 추미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되나. 저는 그건 차라리 아니라고. 포기하자. 아예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한번 입법 폭주하는 걸 한번 그 끝이 어딘가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지금 여당 상황인데요.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만약에 뭐 타협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민주당은 7개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시한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다 가져가자라는 이제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여당에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보이콧하는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잖아요. 여당이 보이콧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물풍선 날라오고 의사들 파업하고 있고 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고 공사고 끊이지 않는데 지금 여당이 이런 거 다 팽개치고 뭐 할 겁니까? 특위 뭐 15개인가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챙긴다는 정당이 6월 7일까지 토론회 횟수를 보니까요. 총 16건이 있었는데요. 14건이 야당이에요. 딱 2건만 국민의힘이 했어요. 근데 그 토론회 내용도요. 민생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한 달로 늘려봤거든요. 38건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몇 건인 줄 아세요? 국민의힘이 9건밖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정책도 뭐 챙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뭐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요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18개 상임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요 어차피 법사위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운영이라도 가져오고 차라리 법사위를 우리가 주는 대신에 11대 7이 아니라 9대 9로 가자라든지 어쨌든 뭐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던지질 않고 대통령실 전화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엽 지금 보니까 뭐 여야 지금 뭐 강성필 부장 말씀까 이거 타협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법사위 건 자체로 놓고 이거 뭐 한치의 지금 서로의 양보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건 그거고요. 이미 뭐 그거는 민주당에서 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이 여당에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뭐 타협의 여지가 다 없어 보이는데 일단 남은 7개요. 일각에서는 7개라도 받자. 무슨 소리냐? 그걸 왜 받느냐 하는데 최인엽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국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답니다. 힘이 없어요? 네. 왜 힘이 없겠습니까? 소수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다른 게 없다고 말씀하셨더니 힘이 없다는 힘이 거예요? 없어요. 결국
주목 히어로들은 민주당한테 지금 억지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야 될 때는 그냥 맞도록 그냥 KO 되도록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명분론과 실리론이 있는 것인데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7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와 명분이 오히려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민주당에서의 어떤 입법 독재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오히려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죠? 결국 계속 진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면 그 헌법에 또 국민의 어떤 시각에 맞지 않은 법을 계속 생산해내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헌적 법을 만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어떻게 보면 제의 요구할 수 있는 명분만 쌓아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콧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콧이 대책이다. 그렇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성균관에서 학생들이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권당, 청당이라고 해서 성균관을 아예 비워버리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것을 국민의힘이 대책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콧 대책으로서 대할 때에 오히려 어떤 그 입법 폭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정당성을 높여주는 그런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경론 한마디로 실리보다는 명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여론을 끌어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지금의 어떤 그 여당 의원총회에서의 큰 흐름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총이 열리는데 아마 최진년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뀌어진 어떤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7개도 이제 안 받는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또 7개를 다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